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태어난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고 세상에는 지워야 할 오점이 되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이야기이지만 이 소설의 첫 문장을 읽을 때면 저는 늘 목이 메곤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지금 우리 곁에 누군가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영웅 홍길동이 아니라 집안의 그늘이었던 한 소년이 어떻게 자신의 빛을 찾아 나섰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필 준비되셨다면 그 서글프고도 찬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길동이 재배하고 아뢰되 소인이 평생 서러하는 바는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되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이까. 하며 말을 마침에 낙루가 비 오듯 하는지라. 반서가 듣고 비록 가엾게 여기나 그 마음을 위로하면 방자해질까 염려하여 꾸짖어 가로되 재상가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 너뿐이 아니거늘 내 어찌 이토록 방자하냐? 다시는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하니 길동이 감히 더 아뢰지 못하고 복지하여 눈물을 흘릴 뿐이더라.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길동이 바란 것은 대단한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라는 그 평범한 세 글자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홍판서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조차 체면과 제도라는 틀에 갇혀 아들의 눈물을 방자함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길동이 흘린 눈물은 단순히 서러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자의 존재론적 비명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서조차 사람이 아니다 라는 선고를 받은 소년. 그날 밤 길동이 바라본 밤하늘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는 이제 깨닫습니다. 이 집안의 담장은 아무리 도수를 부려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별의 성벽이라는 것을요. 길동이 세운 활빈당은 단순히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구호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견고한 국가 시스템에 던지는 가장 위험하고도 정교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은 서자라는 이유로 길동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쓸 수 없고 공을 세워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길동은 활빈당을 통해 이 법의 허점을 찔렀습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탐관오리들만 골라 털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부정한 합법을 징벌하는 행위였습니다. 조정이 길동을 잡지 못한 것은 그의 도술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가 실천하는 정의 앞에 조선의 법도가 할 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허균은 길동의 입을 빌려 묻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백성을 굶기는 법이 과연 법인가? 병조판서 자리를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의 벽 때문에 국방의 의무조차 정당하게 수행할 수 없는 모순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결국 활빈당의 활동은 조선이라는 낡은 집을 수리하려는 시도였으나 끝내 집주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자 길동은 스스로 새로운 집 율도국을 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의 승리였습니다. 길동이 율도국 왕이 된 후 산천을 순행하며 백성을 위로하니 온 나라가 화평하였더라. 신분이 낮아도 재능이 있는 자를 뽑아 조정의 요직에 앉히고 전세를 감하여 백성의 짐을 덜어주니 집집마다 풍요롭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줍는 이가 없었다. 또한 경기를 정돈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니 외적의 침입이 없고 모든 백성이 위아래 없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니 참으로 태평성대라 할 만하였더라. 원문 속 율도국의 모습은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길동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기회의 평등이었습니다. 자신이 조선에서 그토록 절망했던 이유인 신분이라는 벽을 허물고 오직 재능과 능력만으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이는 600년 전 소설이라고는 믿기 힘든 혁신적인 통치 철학입니다.
우리는 홍길동을 보며 오늘날의 우리를 떠올립니다. 600년 전의 척서 차별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부모의 배경과 경제적 여건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벽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계급 대신 수저의 색깔이 출발선을 결정하고 부모의 정보력이 자녀의 학벌을,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도술 같은 재능을 연마해도 태어날 때부터 이력서에 새겨진 무형의 낙인 때문에 과장 이상의 승진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길동의 그 막막한 심정은 오늘날 청년들이 느끼는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구조는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긋고 있을 때 우리는 길동처럼 아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바다 건너 자신만의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그가 세운 율도국은 단순히 지도 위에 존재하는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배경이 실력이 되지 않고 경제적 여건이 인품을 가리지 않는 오직 그 사람이 누구인지로만 평가받는 공정한 질서의 상징입니다. 길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울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너만의 율도국을 향해 닻을 올릴 것인가? 그 대답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길동이 율도국 왕이 된 지 3년 만에 붙인 홍판서의 부음을 들으매 애통함이 뼈에 사무쳐 즉시 배를 띄워 조선으로 향하였더라. 길동이 부친의 영전에서 3년상을 정성껏 치르니 그 효심이 하늘에 닿아보는 이마다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경인 기련과도 지난날의 앙금을 씻고 서로를 보듬으니 비로소 진정한 가문의 화합을 이루었더라. 홍길동은 자신을 거절했던 가족이었음에도 끝내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가족은 혈연과 신분이라는 거대한 운명으로 묶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가족은 생존을 위한 울타리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홍길동처럼 넘을 수 없는 차별의 벽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 아픔은 개인이 가문의 질서를 위해 스스로를 지워야만 했던 시대적 비극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흐르며 가족의 의미는 운명에서 선택과 인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가 섞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거나 강요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마주하고 받아들여야 할 가족은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정서적 연대로서의 가족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앞길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지 않고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서로를 무엇으로 부르느냐보다 서로를 어떤 온도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같이 울어주고 내가 나아갈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도 나만의 율도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슬펐지만 결국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새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상이 그어놓은 선 앞에서 멈춰 서 계시진 않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을 정의하는 건 당신의 배경이 아닌 당신의 의지입니다. 오늘 거울 속의 자신에게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서재였습니다.